네, 다시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번의 주제는 왜 호남은 민주당의 먹이가 되나? 왜 타깃이 되나? 번번이 민주당한테 걸려드나?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서 다루기 힘든 터부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계속 이 지방 문제에 걸려요. 자, 이번에 그 대장동 게이트스 사건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정진상 씨가 호남을 광주를 돌고 있다면서 돈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거쳐 돈이 갔다는 나무꽃부터 나왔다는 게 나왔고, 두 번째로 이재명 씨는 경북 안동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호남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데 뭐 분리할 때마다 광주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쪽에 지지율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은 호남부터 건들려고 하지? 또 호남은 또 거기 말려들지 않은 게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자기 고향 가서 한다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저거 왜 그러지? 이걸 한번 우리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죠. 네. 네. 그 호남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호남이라는 게 있고 5.18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5.18 세력들이 여론을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단체하고 정치 세력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돼가지고 또 그 연결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와 있고 공생관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내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특성이 거기에 대입이 되면서 네. 더 강화되고 결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즉 이익을 같이 나눠 먹는 이익 공생. 그게 뭐냐면 참 전제로 들면 사견인데 내가 옛날에 과거에 젊을 때 근무하면서 그쪽 동네에 한 5년을 살아봐서 판사 때 저는 실제로 살아봐서 그 밖에서 보던 잘 모르는 걸 생생하게 많이 봤어요. 어디 근무하셨어요? 광주? 목포, 광주 목포. 5년을 살았으니까 5년 반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형태를 실제로 체험해서 많이 봤어요. 네. 되게 특성이 있어요. 우선 내가 그래서 그 점에서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우선 호남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그게 좌파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걸핏하면 적당한 네이밍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한 그 명칭을 잘 쓰잖아요. 네. 그 호남이라는 것 자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있는데 호남이면 전라도라고 그냥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에 호남 없어요. 호남하고 전라도가 뭐가 다르죠? 호남은 아름답게 만든 말이에요. 내가 연원을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네. 선비들이 그 지역을 좀 그럴듯하게 부르기 위해서 중국, 저 남쪽 지방. 양자강이랑 호남성. 그 왜 호남이냐면 나도 이상해서 왜 호남 했더니 선비들이 부르던 이상한 그럴듯한 명칭이래요. 영남도 그런 거예요, 그럼? 영남은 이제 충청. 그 산맥 남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들도 그 대형에서 그럼 뭐라고 좋은 브랜드가 없을까 안 했는 건데 그게 중국에서는 호남이라고 부르는 게 나온대요. 왜냐하면 나오죠. 그 가장 큰 남쪽에 가장 큰 동정어, 파양어 두 개 양대호수 있잖아요. 그 아래 지방이나 호남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호남, 호수 아래.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호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사대주의 사상하고 겹쳐가지고 중국화 시키면 멋있으니까. 그 금강을 놓고 호남. 그게 호수예요? 호의 남쪽. 강남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하면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뭔가 싫어하는 거부의식이 있어요. 네. 그걸 피해주면서 지칭을 하려니까 그럴듯한 명칭을 좀 편법을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고 호남으로는 뭐 애들 말로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낭만적이고 시적이고. 그 호남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시작한 건 조선 때입니까? 아니면 조선 시대 일부 쓰였대요. 그러더니 이제 언제부턴가 정치에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묵혀있던 오래된 것을 끄집어내서 호남이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DJ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호남은 하면서 이거 다 해산 같은데 그런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네이밍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또 뭐냐면
이런 얘기는 거기서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호남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요새 많이 퍼져 있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감성 위주, 이익 위주, 집단성이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집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에요. 거기가 원래 역사적으로. 거기다가 그쪽 분위기가 즉 이익 앞에서는 명분 이념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익이 삶의 목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감성 위주의 이익, 즉 이익이라는 건 뭐냐 힘. 그쪽 사람들은 힘 있고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따르길 좋아해요. 딴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딴 데도 정도 마찬가지인데 차이라는 유독 심해요. 심하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관권의 힘이 가장 센 곳이 전라도다. 쓰죠. 예. 관이 돼서 내려가면 그쪽 사람들부터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전라도다. 다른 즉 관존의식이 심하고 관에 기대는 의식이 심하고 지금도 예전에도 보니까 관현이라고 하면 전라도에서는 엄청 좋아하더라고. 떠받들고. 관에 대해서 떠받치는 의식이 있어요. 네. 유독 심하게.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지방도. 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아부하고 사냐. 따질 것 따지하고는 정의식도 있는 곳도 있고 특히 좀 깨인 곳일수록 그렇게 안 하죠. 동학이 고부에서 터진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관에 대한 관존이 있는데. 예? 동학이 터졌었잖아요. 예. 한 150년 전에. 아니 그거는 그 중에 일종의 리볼트를 일으킨 집단이고 전반적인 평민들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상에 예외가 있지. 한 100만 명이 있는데 뭐 100명, 200명이 나왔다 가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아주 빨라요. 빠르고 민첩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 특성을 잘 이용해서 조직화 시킨 건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그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 이전에는 주로 어떤 셈법을 가지고 썼냐면 그건 내가 옛날 뭐 87년 이후 삼김시대 때도 봤는데 주변에 그 출신들 같이 봤는데 그 DJ가 이 전라도를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텃밭으로 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을 완전히 결집을 시켜놨어요. 내가 보면 왜 뭐 할 때 기본 내 패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기본 패로 잡는 걸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그쪽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판을 넓혀서 외연 확대량을 노무현 때 쓴 거예요. 그러냐면 이게 서울 같은 대도시, 그죠? 큰 대도시 지방은 특정 지역의 그런 연결로 잘 안 돼요. 안 되죠. 서울은 어렵죠. 어차피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농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쪼개져요. 속된 말로 내가 독판으로 못 먹어요. 혼자 독식 못하죠. 근데 전라도는 그게 돼요. 독식이 심하죠. DJ 때부터 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독식하고 수도권, 기타 강원도, 경기도도 희박해요. 그 유일하게 대적하는 것이 자기들은 경상도라고 그러는데 경상도도 틀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경상도는 그렇게 독식이 안 돼요. 거기도 항상 보면 쪼개지잖아요. 뭐 맨날 몰표를 줬다 그러는데 선거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경상도에. 그 뭐 민주당이나 이쪽 사람들 전라도 사람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 이민 그쪽 가서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네. 그쪽 살거든.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시장이 한때 민주당 그러니까 시장도 나왔었어요. 아니 몰아서 준다 그러는데 여기 전라도는 있잖아요. 몰문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게 100%예요. 100%. 100%. 딴 데 100% 나오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응집력이 좋아도. 네, 네. 경상도에 보니 뭐 많이 나왔다가 60, 70%. 30% 이상이 아니거든. 근데 전라도는 100%가 그냥 확실한 이유가 사람들은 일부 반론을 해요. 그래도 뭐 90%, 몇 프로 나오지 않냐?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아닌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전라도에 사는 타지인들이에요. 그것도 있죠. 네. 전라도에서 태어나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찍어요. 무조건. 여기는 딱 네트워킹을 시키면 다 내 거가 돼. 올인이 돼. 이거를 전제로 해서 깔고 노무현 씨가 나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좌파 쪽도 경향이 강해요. 역사적 뿌리를 보면 실제로 지리산 이 좌파 쪽이 전라도거든 다. 그리고 산청 함양 운운하는 게 아주 일부인데
그 함양도 전라도하고 같이 붙은 곳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지리산 줄기의 서남 쪽이라고 주로. 네? 서쪽. 이 성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특징인 이익과 이해관계 최우선하는 이 특성이 서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쪽에다가 뭘 주겠다고 뭐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물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해서 딴 데는 나눠 먹으면 된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80년 대선 때 전라도 친구들은 DJ가 된다고 굳세게 믿더라고. 왜? 전라도는 우리 거다. 다 찍을 거다. 그 다음에 노태우도 나오고 쪼개지니까. YS 나오니까 거긴 쪼개진다. 그랬죠. 다 쪼개진다. 꼭 그런 셈법을 해요. 그랬어요. 그거는 여기는 자기들이 딱 낚시만 들이면 내 거가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점점점 이게 심해지면서 DJ가 전라도를 키워줬잖아요. 키워서 온갖 혜택을 줬잖아요. 와, 쓸데없는 공항도 만들어지고 별거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힘이 커지고 거기에 이익 규모가 커져요. 비례해서 이익이 커지면 응집력이 커져요. 이익이 안 올 때는 안 커지잖아요. 보세요. DJ 이전에 DJ 이전에 이 전라도 경쟁력이 커졌나? 왜? 나눠준 이익이 적거든. 자기들이 볼 때도 올 게 별로 없거든. 파이가. 그러니까 안 뭉치는데 점점 이익이 커져? 그럼 모여야지. 근데 여기다가 더 불을 붙여서 놓으면 때는 내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래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 벌써 전라도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권리당원이나 뭐 하면 이상한. 박지원은 아니죠. 박지원 씨가 DJ 때 비서실장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때는 아니죠. 노무현이 후보 때. 후보 때, 그렇지. 그때 이제 이상한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위 좌파나 시민 그 단체들이 하던 이상한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뭐 진성당원 어쩌고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 새로운 기법을 해가지고 요걸 포를 모으는 마음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되니 안 되니 어쩌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결국 전라도에서 1위로 몰표를 받으면서 그렇게 됐었죠. 확 판이 기울었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재미들여가지고 이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노무현 후보가 호남을 먹었죠. 그게 그렇죠. 방법이 찾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하나갑 씨가 나왔는데 안 다 됐어요. 무너졌죠. 호남 출신이 다른 사람들은 안 됐어요. 왜 무슨 방법이었기 때문에? 왜 명령인지 아세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DJ의 교묘한 책략이에요. 전라도 싸움을 쓰면 우리가 지역색으로 얻었다는 비판을 반작용을 가져온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산 사람이 하잖아요. 자기네가 지역색을 벗어나서 우리는 부산 사람을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라도 표를 몰아주잖아요. 그럼 부산 표는 경상도 표는 자연히 잠식하면서 양수겹장하잖아요. 떡을 양손에 쥐잖아요. 그게 전략이었다. 노무현 캠프 내지는 노무현을 미는 세력에. 그 옛날에 DJ가 그래서 내 기억이 나요. 이건 문재인 때도 적용하는 왜냐하면 방법이었어요. 추미애도 데려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데려왔죠. 경북. 항상 이 사람이 전라도를 더 확실하게 먹고 먹는데 플러스 알파. 타 지역에서 반작용이 전라도 니네가 다 줘? 그럼 우리도 안 되지. 그런 반발심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죠. 전라도가 너무 뭉쳐 다니니까. 그러면 그럼 전라도 저렇게 모이니까 우리는 덜 줘야지 이랬는데 그걸 희석시키려면 전라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갖다 올려서 써야 된다, 선수를. 그거 전라도는 아닌 사람을 썼잖아요. 일단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속은 어떤데 실상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걸 또 재미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썼어요? 문재인 사람 또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식이 공식적으로 비전라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비전라도 사람을 간판으로 세워놓고 전라도 표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역 땅이거나 지역 결집이라는 비난을 안 받으면서 자기들은 그러면서 다른 표를 같이 모아서 붙인다. 이게 간 거잖아요. 이걸 계속 써먹는데 여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기꺼이 호응을 해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그 힘에 의해서 수많은 이익이 나온다. 자리, 이권, 심지어 DJ 노무현 때는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 조폭이 패권이 전라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호남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폭이 그쪽이 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경상도 조폭 깡패들도 전라도 조폭한테
기대서 청탁을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웃지 못할 농담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여기다 부탁하고 여기다 부탁하고.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천하통일했다는 사람. 천하통일 주먹계에서 네. 누구? 조양원인가? 누군가? 아, 조양원도 말고 있고 또 있죠. 김태천. 김태천. 그게 다 광주예요. 전라도. 전라도 그 뭐 양동시장 같은. 양동. 그 전라도가 전부 장악을 했는데 조폭도 보면 대표적인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권력이 자양분이 돼요. 이것들이 모여서 입체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리가 생기고 하면서 심지어는 경찰 이런 데도 지금 하급들은 뭐 그 고위직은 뭐 시험이라도 보고 해야 되니까 힘든데 하급들은 30% 이상이 전라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크잖아요. 지역 예산도 많아지고 자리가 많아지고 이권이 많아지고 점점 여기 저 이제 땡기는 구심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한때는 노무현 때는 처음에 좋다고 했다가 일부 반발을 했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준다. 그래서 민심이 좀 왔다 갔다 미묘한 면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DJ 대북 송금 수사한 거는 그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거 나중에 말년에 저게 그 내가 기억나는 게 그 누굽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만들었잖아요 당을. 네.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자기네가 뭘 안 주에 대한 보답을 기대보다 안 한다는 불만이 잠재돼 있었대요. 그래서 안철수를 준 거예요. 그쪽 안철수 정당에서 박지원 씨 한 20몇 석이나 줬잖아요. 예예예. 뭐 이름 똑같잖아요 하는 방식이. 이름은 항상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걸로 걸잖아요. 근데 뒤로는 내가 그때 전라도도 가봤는데 광주 일에서 다녔거든요. 아니 뭐 해준 게 이거밖에 안 돼 성의가 이러면서 그럴 바에 안철수를 해서 박지원이가 들어가니까 박지원이와 안철수를 결합한 게 안철수 혼자서 안 됐을 거예요. 안 되지. 박지원이도 전라도에 이 사람이 거기 축이거든. 거기서 쭉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쪽에 오면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경합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을 혜택을 못 보다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보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쪽에 쭉 전략 수용을 한 게 전라도에 확실히 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서 뭐 이해를 구하고 뭐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면서 확실히 밀어주면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문재인 정부 때 오면서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커졌잖아요. 이익이 커지고 그에 대한 작용으로 응징력이 커지고 즉 이해관계, 이익 이거에 의한 결합관계죠. 이거를 자꾸 이 사람들이 가속화시켜서 이게 재미를 보니까 이거는 맡아놓은 패다 그래가지고 계속 키우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5.18 관련법 많이 개정을 하면서 그 단체들이나 뭐 그 그렇죠. 많이 혜택 봤어요. 우리 특히 국가유공자는 양대축인데 정서가 이 아까 감성 위주라잖아요. 이 정서가 이 소위 말하는 그동안 소위 좌파 성향을 띠는 쪽 그룹하고 정서가 많이 그 서로 통해요. 전라도 지역이. 그 사람들은 정서가 이쪽으로 통하니까 빨치산도 많았던 것이고 이쪽이 통하니까 그냥 기존의 보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키워놓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일부는 나뉘어 있어요. 내가 분명히 90년대 초에 그 가서 살 때는 내가 선거관리위원장도 해봤는데 거기 민정당 후보도 나왔어요. 그때 나왔죠. 일부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일부 눈길도 줬는데 점점 키를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완전히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 됐잖아요. 10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게 되는 이유는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이 감성이 지배하는 무드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자기들도 깨고 이게 국가 백년대에서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을 써야지 나한테 떡을 누가 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입에 떨어지는 단맛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만 뿔을 발라줘 설탕을 쳐주는 거지 지금. 그 1980년 5.18 광주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광주의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 있었죠. 그분은 이거 폭력은 안 된다. 민주화 운동으로 가자는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경원시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가리거든요. 그리고 보면 호남에도 분명히 엘리트가 있어갖고 이게 바른 길로 그렇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축소시켰어요. 밀려되는 소외되고 근데 밀려나는 거예요. 그 변호사 누구더라? 홍남순 변호사. 고. 맞죠. 네,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 잘 알아요. 근데 호남에서는 왜 그런 엘리트들이 못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사회나 집단 커뮤니티가 감성과 이해에 빠지면 감성과 이해에 연결되지 않은 건 다 떠나가요. 그렇잖아요? 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발 사업 같은 데 보세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왜 하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법에 나온 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이익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요거 웬일이냐? 요거는 꿀단지다. 응? 꿀 퍼먹는 곳이라는 생각하고 그 단내만 맡은 감성 후광만 살아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날파리만 모이잖아요. 호남에도 보면요. 주동식 씨, 그다음에 신광조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인데 또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지지를 안 해줘. 거기도 분명히 파워 일렉트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봅니다. 근데 왜 그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동어반복인데 어느 사회 집단이 이성적인 부분이 약화되거나 마비되고 감성 위주 그리고 감성이 주로 이익에 끌리잖아요. 감성 위주의 톤에다가 이익 추구형이 결합하면 못 말린다. 함정인 사람은 안 통하죠. 듣기 싫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동식 신광조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건 안 되고 그 핵심 유발 요인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하. 호남의 이익을 없애버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없애요? 아니 이익이 없어지면 5.18 다 연결돼 끊어지는 거죠. 즉 정권이 호남을 자꾸 토대로 전라도를 토대로 해서 뭘 잡으면 이익을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에요? 아니 어느 정권이든 뭐든 지자체든 간에 지금 보면 서울 내가 보기에는 이 비전라도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키우는 곳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버려야 돼요. 전라도를 키우고 그쪽을 잡으면 망하는구나 해서 못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떨어지는 이 고물이 줄어들어요. 점점 자리도 줄어들고 안 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뭐죠?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죠. 전라도를 기반으로 잡는다고 해서 바람을 잡아서 올리면 전라도에 또 추가되고 전라도에서 그걸 먹고 공생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때 당연히 경기도의회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의회에서 광주 3법 개정안 국회에서 할 거를 하라고 결의안을 내고 자기들 중심으로 무슨 뭐 광주 무슨 법안을 만들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경기도의회가 이런 걸 하냐.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보여요. 그죠? 아니 그것뿐이 수도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 참- 그것뿐이 아니라 이재명 씨는 나도 좀 아는데 내가 그 분야에 살았기 때문에 주로 자기의 기반이 전라도예요. 그렇죠. 성남시장이 됐때도 전라도예요. 그 구시가지에 전라도 표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분당이라는 데서 표가 별로 없어요. 그쪽을 똑같이 전라도라고 하는 이거 이 집단을 기반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성장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퍼부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쪽을 지지하는 게 좌파적 그룹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자기를 그 스노우볼링처럼 키우는 거죠. 그게. 그냥 눈덩이처럼 키운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성적인 사람 안 되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그 전임자 시장들은 뭐 김병렬 이런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그런 구조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건 안 썼어요. 순수하게 행정가로만 네,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미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재선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상당히 고통도 받았어요. 네.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계속 확대 생산해서 키우는 사람 이런 소위 말해서 그 교활한 사람들이 그 자꾸 들어보면 교환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메커니즘을 딱 알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야 그걸 돌려 그렇죠. 자신 있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자기들 그 그룹으로 모으잖아요. 캠퍼 좀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안 씁니다. 종합적으로 그쪽에 안 쓴다. 어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불 붙이고 자극할 사람들을 계속 포진시켜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확대 정상지. 이재명 씨도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광주에 내려가서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쪽에 가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구조에서 전라도가 굉장히 그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뿌리가 많고 발언권이 크잖아요. 여기다 던져주면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떠들면 이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그 전라도 출신들을 또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게 하잖아요.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에도 전라도 중심으로 표를 가진 곳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커져가지고 야 이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범죄자의 딜레마에 걸린 정도로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게 되면 그게 커지면 그러면 저 호남에서도 스스로 끊게 되면서 저거랑 같이 가봐야 좋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큰 문제 같은 게 와야 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변화 조짐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 그렇죠. 한계가 다다를 때까지는 여전히 안 그 된다. 구조가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끼리 공생을 해야 되니까. 백도까지 가서 기화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다. 임계 쪽까지 가야 된다. 그 중에 뭐 소수의 합리거나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잘 안 맥히겠죠. 안 먹히고.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하면, 예? 저 사람이 완전히 그야말로 부패 비리 범죄인으로 전락해서 저쪽이 무너진다고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까지 받아오던 꿀 같은 혜택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익은 지켜야 되지 않냐고 비교 형량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 여기서 발 빼자는 이미 한계선을 넘으면 조금 생각도 하겠죠. 그것도 이해타산해서. 변호사님은 딱 사안을 보는 게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로 보시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무슨 이성적인 원리적인 게 별로 필요 없는 사회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저급하게 살아요. 저급하게 살아서 우리 사회 현재 이게 망가진 특징이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익이 되면 옳고 그러면 안 따져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저 지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좀 있는 건가요? 인민민주주의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그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아유, 솔직히 말하면 없죠. 그냥 말하면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룹에 따라서 그쪽이 되면 자기한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유형의 이익이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이라도 내가 원하는 집단이 된다.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사실 보수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보수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는 없다고 봐요. 도대체 누가 보수입니까? 그냥 보신주의 기회주의자가 모인 곳이지. 몸 챙기고 나은 몸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사람들 굉장히 이익 중심자예요. 강남 사람들 살아보면 엄청 이익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익을 준다 그러면 민주당 옛날에 뭐 전현희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도 찍었잖아요. 강남 1번지에서. 찍는다고요. 나한테 떡이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가치관도 있고 뭐 보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돈의 노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쪽 저쪽을 다 떠나서 그냥 이익 중심의 사고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사람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거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려면 있잖아요. 사람이 물론 이익도 좋지만 내가 어느 게 일단은 옳으냐 그러냐는 아주 소박한 정도의 분별을 하고 내 이익을 쫓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은 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자기 회고가 좀 있어요. 우리가 권리 사이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컨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갔을 때 뭐 먹다가 이제 3명이 먹다가 2개가 남았어. 되게 맛있어요. 하나 더 먹고 싶어. 근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얼른 손 뻗어서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고민할 게 없어요. 반사적으로 뻗어서 내가 먹고 있다가 2개 남았어. 빨리 먹어야지. 이게 돼요. 근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은 나 먹고 싶은데 이래도 내가 괜찮을까? 딴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남들한테 염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주춤하는 거는 아직 이성적 사고와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유감스럽게 앞에 사회에 가깝다고 사회 전체가. 풍조가 어느 때인가부터.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이렇게 되는 사회에서는 사회가 굉장히 방향을 잡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진국과 차이는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은 사람의 욕망은 다 있죠. 그런데 이 욕망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발현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사회 모랄은 있고 사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낸 사람들이 리딩 그룹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손이 가려다 이건 아니라는데 하면서 주춤하는 그 브레이크가 있는데 우리는 좀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리딩 그룹이 이걸 더 부추겨요. 심지어 난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압니까? 보수를 썼어요. 옛날에 90년대 때 돈은 선거할 때 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먹고 잘 찍자. 그것처럼 야비하고 더러운 언급이 없어요. 뭘 받아먹고 잘 찍어요. 그거는 똑같이 그 사람들도 이 중심의 패턴을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고 주는 거는 받고 잘 찍자. 그거 궤변이에요. 주는 게 맞는 게 주는 게 나쁜데 왜 받고 잘 찍자 그래요. 나쁜 짓 하면서 잘 살자고 하는 궤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나쁜 짓 하면 잘 살자. 그 사고가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마비되고 이익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회 그때부터 보세요. 20여 년 사이에. 전부 이익 중심에 살아 가 있는 거예요. 전부 온 게 이익이고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회의식이 굉장히 혼미해진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바꾸려면은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되기 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사회생활 각곳에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잘 돌아보세요. 가정에서는 안 그러나 만약 남편이 나는 누가 뭐 주는데 받으면 안 좋은 것 같아. 좀 힘들지만 이거 안 받고 잘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부인들이 맞아요. 그거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부인들이 거의 내가 보기엔 요새 아마 10중 8구는 네. 뭔 소리예요. 그냥 받지. 그렇죠.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그럼 이미 가정에서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그런 풍조가 퍼졌을 거예요. 이게 다 모이면 사회거든. 그렇지. 사회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 모이면 집합이에요. 사회거든. 가정, 사회, 학교가 모이면 집단이에요. 학교에서도 아까 저 대장동기에서 처음 보낸 돈이 쭉 가서 억 단위가 1,000만 원 단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문제라서 사실은 우리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냐 하면 서로 좀 깨우치는 노력도 하면서 참 어렵네요. 또 언론이나 언론사. 학교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익 중심, 감성 중심에 살아야 됐는데 이거 우리 좀 바꿔야 될 때가 안 됐니? 하는 얘기를 자꾸 사회적으로 띄워줘야죠. 지금 안 띄워주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세상에 주는 건 받고 잘 찍자고 하는 걸 내세우는 그런 슬로건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 이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집약적으로 응축돼서 나타난 게 이 호남 대 민주당의 호남 결탁. 전라도를 도구로 해가지고 민주당. 거기를 볼모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포획돼서 그게 도구화되면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단물을 자꾸 주니까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면 못 끊잖아요. 아니 마약에 중독자는 끊는 법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제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성이. 주사를 넣어서 끊지를 못해요. 그죠? 본인이 자꾸 나도 마저 끊어야 돼 하는 걸 그거 각성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 사회적으로 각성을 시켜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안에도 뜻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도매공이 못 먹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부분을 자꾸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북돋아줘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 제가 보기엔 백년하청이에요. 백년하청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 누구나 터부시하고 불편해하고 알아도 말하는 주제, 호남을 놓고 호남이 왜 민주당에 자꾸 걸려드나 이 문제를 먹이가 된 거지 먹이. 먹이가 되나 이거를 상당히 불편한 판사였던 방희선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금기를 깼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텐데 한번 의견으로 들어보시고 네. 각자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변호사님 긴 얘기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다. 그렇죠. 꼭 싫은 소리를 하고 들어야만 된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토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긴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나?